이 지난 시간에 2.4절의 중간까지 얘기했었죠. 요거 예제 9번까지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아래와 같은 수열 AN의 항들이 있다고 하자. 그래서 AN의 수열의 값들은 지금 뭐 A의 m부터 A의 m 더하기 1, A의 n까지 이렇게 지금 텀이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모든 항의 합을 표현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열을 나열하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것의 합을 찾고 싶은 거예요. 몽땅 나열한 값들을 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더하는 것을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큰 기호를 쓰는데 이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읽죠. 그래서 그리스 문자예요. 시그마. 시그마 대문자인 거고요. 시그마 소문자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약간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큰 대문자 시그마를 쓰시면 되고요. 지금 그 수열이 나열되어 있는 거 보면 아래 첨자가 m부터 해서 n까지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라고 하냐면 m부터 시작해서 n까지 끝납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써주는 거예요. 첨자의 시작과 끝. 그리고 무엇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걸 우리가 뭐 J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J는 M부터 N까지입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무엇이? A의 J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인덱스하고 이 인덱스는 일치가 돼야지만 뭔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써진 것은 m부터 n까지 해서 m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n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의 j를 이와 같이 해서 주르륵 더한다는 뜻.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하는 이 기호가 다 더해라 라는 뜻으로 파악이 된다면 지금 a의 j를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된다? j가 처음에 m이라는 뜻이죠. 시작점이. 그러니까 a의 m이 되고 그 다음 다 더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로 연결하고 그 다음은 뭐가 돼요? m 다음에 숫자는 m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는 거죠. 그러면 a에 m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a에 n까지 해서 몽땅 더해라 라는 것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기호로 써주면 보기도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열의 합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J는 우리가 인덱스라고 한다. J는 인덱스라고 부르면 돼요. J가 움직이는 거죠. J가 M부터 해서 N까지 움직이는 값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예제 10번 한번 적용해 봅시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AJ가 J분의 1이고 J는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 수열의 첫 100개 항의 합을 구하는 식을 이용하여 표현하여라.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100개 항의 합.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기호를 안 쓰면 100개의 항을 일일이 나열해서 100번 써야 돼요. 100개의 항을 일일이 써야 되는 거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쓴다? 시그마 노테이션을 쓰고 첨자 인덱스를 이용해서 몇 개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A의 J가 즉 일반항이 J분의 1이니까 A의 1은 뭐냐면 1분의 1이기 때문에 1이고 A의 2는 2분의 1이란 소리고 A의 3은 3분의 1이고 A의 4는 4분의 1이고 그래서 A의 100은 뭐냐면 100분의 1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이걸 지금 다 더하고 싶다는 거죠. 더하는 걸 기호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일반항이 뭐냐? 여기에서 보면 J분의 1이니까 그대로 J분의 1이라고 하고 그 J를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100개 항이라고 했으니까 100까지 하면 딱 100개 나오죠. 1부터 100까지니까. 여기서 보면 1부터 100까지라서 100개. 파악되죠? 그래서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1을 넣어본다. 그럼 1분의 1. 그 다음에 이 노테이션은 다 더하라는 소리였다. 1 다음 숫자가 2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2 다음 숫자는 3이니까 J에다 3 넣어서 3분의 1. 그 다음에 쭉 더해서 어디까지 간다? 마지막 100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100분의 1. 그래서 이 모든 항의 합을 이와 같이 간결하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수열의 합에 대한 표현 방법이에요. 11번도 연습해 볼게요. 자, 시그마 J는 1부터 5까지 J의 제곱의 값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자,
한번 해보죠. 자, 뭐가 되나요? 그래서 보면은 J에다가 1을 먼저 넣겠죠. 그래서 1의 제곱. 그 다음에 J에다 2를 넣어주면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이 들어가서 3의 제곱. 해서 어디까지? 끝은 5예요. 그러니까 5의 제곱까지. 아, 그러니까 4의 제곱, 5의 제곱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 5개 더하란 소리구나. 거고, 그러면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이렇게 해서 55가 된다.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조금 장난을 쳐서 인덱스를 J라고 안 하고 이번엔 K라고 써볼게요. K를 0부터 4까지 해서 K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합의 기호를 봤을 때 항이 몇 개 더해지는 걸까요? 0부터 4까지니까 0, 1, 2, 3, 4 해서 5개의 항이 더해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K가 0일 때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자, 0을 넣으면 0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그 다음에 K가 1이 되면은 2의 제곱. 그 다음에 K가 또 2가 되면 3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 4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죠? 끝이 5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결국엔 1의 제곱부터 5의 제곱까지 더하는 셈인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우리 문제에서 푼 값하고 지금 표현된 이 식의 값은 일치하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식의 표현 방법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값을 갖고 있죠. 왜 그런가요? 인덱스 장난친 거죠. 그래서 여기선 J는 1부터 해서 5까지 했기 때문에 일반항이 J가 된 거고, 여기에서는 K가 0부터 4까지니까 5개의 항인 건 똑같은데, 그 효과를, 즉 J의 제곱이었던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를 더 더해야지만 첫 번째 K가 0이 들어갔을 때 첫 항이 1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항이 이와 같이 바뀐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꾸느냐? 자, 여기 우리 주어진 문제에서는 J가 1부터 시작했을 때 J 제곱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였죠. 우리는 지금 K는 0부터 시작하고 싶으니까 하나가 줄어들었잖아요. 숫자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지금 K를 0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일치시키려면 무엇의 제곱? K의 제곱을 그대로 써주면, 인덱스 제곱으로 바로 써주면 첫 번째 항이 0의 제곱이 돼버리니까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더해줘야지만 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인덱스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2부터 해서 2, 3, 4, 5, 6. 그러면은 2부터 6까지 해서 5개 항의 제곱인데 문제 예제 11번과 같은 값을 갖게 하게끔 하려면 무엇의 제곱이다라고 써야지 똑같아질까요? 첫 번째 항이 1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쵸? L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그러면 L이 2가 들어갔을 때 첫 번째가 뭐가 돼요? 1의 제곱. 그 다음에 L이 2였을 때, 그 다음은 L이 3일 때, 그럼 3이 들어가면 또 2의 제곱. 해서 마지막 6이 들어가면 6-1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값을 표현하는 것들이죠. 자, 예제 12번 봅시다. 자, K는 4부터 8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의 값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K에 4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의 4승 그 다음에 시그마 기호가 있기 때문에 덧셈으로 연결하고 마이너스 1의 그 다음 4 다음이 5죠. 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6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7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어디까지? K가 8이 될 때까지 마지막 숫자가 8인 거죠. 이렇게 더해주면 자 마이너스 1의 양수제곱에 해당하는 것은 몽땅 1로 표현될 테니까 더해서 3이고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인 거는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더하면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식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heorem 1번을 봅시다. A와 L이 실수고 R이 0이 아니라고 하면 시그마 J는 0부터 N까지 A, R의 J제곱
자, 이게 뭐였어요? 뭔가 다 더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인덱스가 j이고 j는 0부터 n까지 더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a 아래 j제곱.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 보면 결국에는 j가 0일 때 넣어 봅시다. a 아래 0제곱 더하기 j가 이제 1이 되면 a 아래 1제곱. 그다음에 j가 2가 되면 a 아래 2제곱 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j 자리에 n이 들어갈 때까지 더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a 아래 n제곱. 이렇게 한 합을 다 나열하지 않고 쓴 게 이 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열들의 합을 잘 보면 결국에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는 얼마냐면 r만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비교해도 전의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뒤에 있는 항이 만들어졌고 이런 전과 후의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등비 수열인데 등비 수열을 다 더한 거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theorem은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의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할 때 만약에 5개의 항을 구해라. 그러면 그냥 덧셈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수열의 항의 개수가 100개다. 100개 항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걸 다 일일이 더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합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거예요. 그 공식은 옆에 이미 유도가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식을 SN이라고 하자라고 하고 시작할게요. 이걸 SN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SN에다가 R을 한번 곱해 봅시다. 자, R을 곱해 보면 R 곱하기 시그마 J는 0부터 N까지 AR의 J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J라고 하는 인덱스는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냐면 R의 J제곱이기 때문에 J는 여기 지금 지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수열을 나열해서 더했을 때. 근데 앞에 R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R을 그 안쪽으로, 요 기호 안쪽으로 넣어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R의 J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 법칙 이용하면 j 더하기 1제곱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체 합에다 곱하면 결국에는 안쪽에서 곱해서 이 기호를 적용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첨자를 살짝 바꿔볼 건데 J는 0부터 시작했잖아요. 이번에는 K는 1부터 해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끝은 어떻게 돼야 되죠? 0부터 N까지인 것을 1부터 시작해서 맞추려면 생각해 보세요. 0부터 N까지인 걸 1부터 이렇게 맞추려면 한 칸 미뤄졌으니까 마지막 값은 N 더하기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첨자 지금 살짝 바꿔봤고 A의 R에 지수 제곱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 J 더하기 1이라는 숫자를 J가 아닌 인덱스 K로 변환하기 위해서 지금 K라는 걸 들여왔어요. 그러면 저 네모 안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할까요? 자, 간단히 생각하면 J가 0일 때 넣어주면 첫 번째 항은 아래 1제곱부터 시작하죠. 그럼 1제곱부터 시작하려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냥 K가 들어가면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치가 되죠. 자,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K는 1부터 K는 1부터 N 더하기 1까지인 것을 우리가 이거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일단 자, 나열해 봅시다. K가 1일 때는 AR, K가 2가 되면 AR의 제곱, 그다음에 K가 3일 때는 AR의 3제곱 해서 마지막 AR의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을 이렇게 분리해서 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분리를 했냐면 지금 요 좌변에 있는 이렇게 두 개 비교했을 때 좌변에 있는 이 식을 풀이했더니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것을 나눠서 표현하려고 하고 여기에다가 임시적으로 a를 살짝 더해 볼게요. 즉 a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사실 a 아래 0제곱이고 그 다음에 a 아래고 그 다음에 a 아래 제곱이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없던 걸 추가한 거예요. 일단. 그러면 다시 빼줘야 되겠죠. 빼줘야지 똑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보시면 이 식은 k가 0일 때니까 a 아래 0제곱 그리고 a 아래 1제곱 해서 어디까지? a 아래 n제곱까지 더하는 형태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식하고 비교를 해주면 a 아래 0제곱부터 a 아래 n제곱까지 즉 여기 마지막 항에 a 아래 n 더하기 1승이니까 그 앞에는 a 아래 n제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먼저 더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똑같은 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좌변에서는 사실 a 아래 0제곱은 없었던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주는 거죠. a 아래 0제곱은 a니까 a만큼 빼주는 거고 지금 이 식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텀이 a 아래 n 더하기 1제곱이잖아요. 그건 이제 더해줘야지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a 아래 n 더하기 1제곱을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요 식하고 이 식하고 같은 거다라는 식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잘 보시면 자, 여기 첫 번째 텀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로 쓸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생긴 것을 S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J라는 인덱스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K로 바뀐 것뿐 식은 똑같죠. K가 0이든 인덱스는 이 숫자의 흐름을 알려주는 거지 인덱스가 K가 됐든 J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SN이라고 봐도 똑같죠.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은 S의 N 더하기 나머지 자, 이 식 A의 아래 N 더하기 1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S의 N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죠? 아래 SN은 해서 쭉 진행해서 그것이 SN 더하기 이 값이다 라고 되었기 때문에 자, 식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RSN에서 SN을 뺀 것이 AR의 N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A다 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SN으로 묶어주면 R 마이너스 1은 A의 R N 더하기 1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따라서 S의 N은 하고 정리하면 R 마이너스 1분의 AR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단 여기에서 R은 1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왜냐하면 여기서도 분모가 0이 될 뿐더러 여기 우리 SN이라고 정의한 이 식에서도 R이 만약에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열했을 때 R이 만약에 1이면은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여기 마지막 값도 R이 1이면 A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A가 몇 개 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R이 1이라고 한다면 A가 몇 개 더해진다? 자, 1부터 n까지 하면 n개인데 거기 하나 추가됐으니까 n 더하기 1개의 a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열의 합을 구했을 때 R이 1이 된다면 A의 n 더하기를 곱한 것으로 정의가 되고요. R이 1이 아닐 때는 우리가 지금 유도한 이 값이 결국에는 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등비 수열의 합. 자, 예제 13번에 시그마가 이제 두 개가 등장했네요. 두 개지만 긴장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여기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밖에 있는 시그마 기호는
이렇게 두고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하면 J가 1부터 시작해서 더하는 건데 J에다가 1을 넣어주면 뭐가 되죠? I 곱하기 1. 맞죠? 그 다음에 시그마 기호가 있으니까 더하기. 그 다음 J가 이제 2가 되면서 I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J가 언제가 될 때까지? 3이 될 때까지. 즉 I 곱하기 3. 자, 이렇게 안쪽에 정리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4까지 총 뭐가 될까요? 3i, 2i, i를 더하면 6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라는 인덱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자, i가 1일 때는 6, i가 2일 때는 12, i가 3일 때는 18, 그 다음에 마지막 i가 4가 되었을 때 대입하면 24. 그래서 4개의 숫자를 다 더해주면 60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기호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예제 14번 봅시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실수라고 할 때 이때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제곱의 값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예요. 자, a가 지금 일단은 이 식을 한번 풀어보세요. n에다가 0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무한대라는 기호가 있죠. 그러니까 무한히 더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n이 0이 들어갔을 때 x의 0제곱이고 그 다음은 뭐다? x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x의 2제곱이고 해서 어디까지? 무한히 더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의 값을 찾아보자 라는 거고 정리하면 x의 0제곱은 1이고요. x의 1제곱은 x고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더해 나가는 건데 관찰을 해보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x가 곱해졌고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도 x가 곱해졌어요. 즉 x만큼의 공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a가 첫 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초항을 우리가 a라고 표현을 하면 초항은 일단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r이라고 하는 공비가 x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제곱의 값 찾기 위해서 일단은 무한대가 아닌 어떤 특정한 k까지라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x의 k제곱까지만 끊어주고 그 다음에 무한히 더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그러면 n은 0부터 k까지가 되는 거고 이때 x의 n제곱이라고 하면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 있는 theorem 1을 이용해서 지금 정리했던, 유도했던 공식을 이용하면 뭐가 돼요? 공비가 r이니까 공비 x죠. 여기서는 x-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n 더하기 1제곱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 여기에 있는 n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제곱에 넣어줬죠? k를 따라가서 써주면 뭐가 되나요? k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n이라고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n은 지금 변하는 값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얼마? 1이니까 이렇게 1만 빼주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제곱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린 지금 k까지만 합을 구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무한히 더하는 걸 구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극한을 취할 거예요. 자, k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n은 0부터 k까지 x의 n제곱, 즉 여기에서 k에다가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를 취해주면, 즉 극한으로 보내주면 되고 지금 구한 값이 x-1분의 x의 k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이 식만 풀어주면 돼요. 즉 k가 무한대로 커지면, 즉 이 값이 무한히 커지면 x의 k 더하기 1제곱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자, x가 만약에 2다. 그럼 2의 무한대 제곱? 엄청 커지겠죠. 상징적으로 생각했을 때. x가 100이다. 당연히 커지겠죠.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다? x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숫자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유리수의 형태겠죠.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 무한대 이렇게 생각해 주면 결국에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1이라고 해 보자. 그것의 무한대. 그럼 사실 2분의 1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볼 수도 있고 무한대라고 하는 형태를 2의 무한대분의 1의 형태로 본다면 분모가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음수일 때도 똑같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분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즉 1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까지 더하는 형태의 덧셈, 그 수열의 합을 우리가 인피니트 시리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피니트 시리즈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공식 그리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에 대한 그런 판정법들이 있는데 이 우리 수업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일단 theorem 1을 적용하는 하나의 예를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절은 마무리를 하고 2.6절로 넘어갈게요.